여러분, GT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열기를 보십시오. GPU 테크 컨퍼런스는 산업과 과학 그리고 컴퓨팅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컴퓨팅의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0년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2025년 현재 AI라는 단어에는 항상 GPU가 따라 붙습니다. 우리의 고성능 GPU 시스템은 개당 가격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왜 우리의 GPU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본래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위해 고안된 이 칩 하나가 어떻게 AI 시대를 지배하는 절대 반지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CPU와 GPU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컴퓨팅은 CPU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마치 천재 셰프 한 명과 같았죠. 메뉴를 개발하고 요리 전체 과정을 지휘합니다.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여러분이 실행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그 모든 복잡한 작업은 CPU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AI는 달랐습니다. AI는 천재 셰프 한 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PU를 만들었습니다. 천재 셰프 한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주방 보조들입니다. 이 보조들은 복잡한 작업은 못합니다. 하지만 양파 썰기나 감자 깎기 같은 똑같은 작업을 수천 명이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GPU의 핵심입니다. 병렬 처리 능력. 원래 이 능력은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됐습니다. 여러분의 모니터, 그 수백만 개의 픽셀들, 그 작은 전구 하나하나가 일초에 200번씩 색을 바꾸도록 단순한 계산을 거의 동시에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죠. 그런데 바로 이 구조가 데이터를 동시에 확률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AI 연산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특히 LLM 같은 거대 모델의 학습 과정, 그 본질은 방대한 규모의 행렬 곱셈입니다. 1000 곱하기 1000, 100만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디지털 격자 두 개를 서로 곱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격자 안의 최종 결과값 단 하나를 얻기 위해 1000번의 곱셈과 1000번의 덧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격자 안에는 그런 숫자가 100만 개가 있습니다. 이걸 천재 셰프 CPU가 처리하려면 그 수십억 번의 연산을 모두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야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GPU는 이 계산을 수천 개의 작업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 결과 AI 모델의 학습 속도는 CPU를 사용했을 때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빨라지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에 이 독보적인 입지를 갖게 된 것은 단순히 GPU 칩셋을 잘 만들어서만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요인, 우리 회사의 진짜 보물은 바로 CUDA입니다.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 CUDA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7년에 공개한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이전까지는 개발자들이 이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그래픽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열었습니다. C 언어와 유사한 쉬운 문법을 제공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이 엄청난 GPU의 성능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AI 시대를 대비해 GPU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진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5년간 이 CUDA 생태계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글의 탄스플로우, 메타의 파이터치, 딥러닝을 만드는 뼈대의 이 양대 산맥이 모두 CUDA 환경 위에서 개발됐습니다. 전 세계 AI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자연스럽게 CUDA를 익숙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강력한 락인 효과입니다. 경쟁사인 AMD가 하드웨어 성능 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GPU를 내놓더라도 대부분의 AI 모델과 소프트웨어가 이미 CUDA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쉽게 플랫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결과 2025년 7월 우리의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시총을 4배 이상 끌어올린 기록입니다. 이것은 세계 5위 경제대국 일본의 전체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GPU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그것은 단연 블랙베리였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그래픽 처리가 아니라 AI 구동에 특화된 전용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난 3월 GTC에서 이 슈퍼칩 그레이스 블랙웰 200을 공개했을 때 그 성능은 어땠습니까? H100 대비 최대 30배의 성능 향상,
비용과 에너지 소비는 25배까지 절감했습니다. 많이 컴퓨팅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절약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는 말했죠. 블랙웰 초기 물량은 이미 매진 상태라고 말입니다. 출하 1년 만에 호퍼 출하량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 메모리 용량을 1.5배 늘린 블랙웰 울트라를 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다이나모 추론 최적화 도구를 지원하게 되겠죠. 이것도 부족하리라 판단했고 그래서 루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CES에서 루빈이라는 이름만 언급했고 불과 2달 뒤 GTC에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바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루빈은 고성능 4세대 HBM4를 탑재합니다. 기존 3세대 제품보다 50%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죠. 이 핵심 메모리 누가 공급하냐고요? SK 하이닉스가 공급합니다. 삼성전자의 HBM은 아직 우리의 성능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루빈 울트라가 출시될 것입니다. 초당 15 엑사플롭스의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2028년에 5만까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AI가 변화하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이를 통해 창출될 미래의 가치는 100조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세상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독주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점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죠. 엔비디아 이외의 기업들도 이 GPU 생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경쟁 기업은 2026년에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AMD, 인텔과 함께 CPU를 만들던 기업이죠. GPU 분야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대항마로 불립니다. 그들은 2025년 중반 MI350을 출시했습니다. 평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HSBC 보고서에서 AMD의 최신 AI 칩 MI350이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CDNA4라는 차세대 구조를 적용했죠. 인텔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크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최근 배틀 메이지 아키텍처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인텔은 우리와의 주도권 전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 가우디, 한국 기업 네이버와 협력해서 가우디2가 우리의 이전 세대 제품인 A100 대비 더 높은 처리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직접 경쟁하기는 어렵겠지만 GPU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대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GPU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수많은 기기 속에 AI가 탑재되는 AI의 전면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PC와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스마트 기기, 모든 컴퓨팅 환경에 AI가 본격적으로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용 지포스 GPU에 루빈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AMD와 인텔 역시 AI PC 시장에 뛰어들겠죠. 그러나 고성능 AI를 서비스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그곳에서의 진짜 전쟁은 무엇일까요? 2026년은 하드웨어 성능뿐만이 아닙니다. 개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쿠다 생태계냐, 아니면 AMD의 개방형 생태계를 무기로 한 로쿰이냐, 혹은 인텔의 원 API냐,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바로 이곳 미국 혁신의 땅, 이곳에선 불가능에 가까웠던 발명이 운명을 빚어냈고 기술은 인류의 꿈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저 멀리 벨 연구소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꾼 트랜지스터가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반도체 시대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배우 헤디 라마는 시대를 초월한 상상력으로 통신을 재창조했고 그녀가 닦아놓은 길은 오늘날 와이파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IBM이 1964년에 만든 대형 컴퓨터 시스템 360은 산업심장부에 보편적인 컴퓨터라는 개념을 심었으며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디지털 시대를 거침없이 전진시켰고 슈퍼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크레인은 과학의 최전선을 우주 끝까지 확장시켰습니다. So we think we're at the beginning of something with this technology. 애플은 컴퓨팅을 거대한 기업 금고에서 꺼내 개인의 책상 위로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창을 열었습니다. 웹이 존재하기도 한참 전 미국 정부 연구원들은 알파넷을 구축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들을 연결했던 이 시도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다시 한번 애플은 1000개의 노래를 당신 주머니 속에 그리고 인터넷을 당신 소나기 안에 쥐어주었습니다. 모든 시대는 도약의 연속이었습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 미국이 내디딘 모든 위대한 도약은 곧 인류를 위한 도약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혁명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This is likely going to be the most important contribution we've made to the computer industry. It will likely be recognized as a revolution. 인공지능,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발명된 엔비디아 GPU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기와 인터넷이 그러했듯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할 것이며 모든 국가는 AI를 구축할 것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Best of our capacities unlike anything since the dawn of the space age. You believe that? I think we want to try to reach new heights as a civilization, discovering the nature of the universe. 그리고 오늘 그 AI 팩토리가 바로 이곳 미국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대학, 스타트업, 그리고 산업 현장의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꿈꾸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곧 무한한 청정 에너지로 이 모든 것에 동력을 공급하고 인류의 손길을 저 너머 별까지 뻗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다음 아폴로 모멘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전에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향해 담대한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DC, GT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그 인트로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 대한 자부심과 좀 벅찬 감정을 주체하기 쉽지 않군요. 정말 비디오가 멋지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엔비디아 크리에이티브 팀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GTC는 산업과 과학 그리고 컴퓨팅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이 위대한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모든 파트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행사장 곳곳에서 이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모든 기술 생태계 파트너 없이는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GTC는 AI 업계의 슈퍼볼이라고. 그렇다면 모든 슈퍼볼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기가 막힌 프리게임 쇼가 있어야 합니다. 방금 보신 프리게임 쇼와 우리 올스타 선수들, 이 올스타 캐스팅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엔비디아는 지난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새로운 컴퓨팅 모델을 발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탄생하는 것은 극도로 드문 일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하죠. 우리는 이 컴퓨팅 모델을 발명했습니다. 왜냐고요? 범용 컴퓨터, 즉 여러분이 알던 평범한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관찰했습니다. 언젠가 트랜지스터 수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 성능과 전력 효율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컴퓨터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법칙, 즉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오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 도래했습니다. 데날 스케일링은 멈췄습니다. 반도체를 작게 만들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은 과거 속 황금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10년 전에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작아져도 전력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속 컴퓨팅 분야를 개척한 이유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에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우리가 Accelerated Computing이라 부르는 이 새로운 컴퓨팅 방식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는 GPU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CUDA라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발명했습니다. 우리는 관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차적으로만 작동하는 CPU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더하고 병렬 컴퓨팅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컴퓨팅의 능력을 저 한계를 넘어 아득히 먼 곳까지 확장할 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정말로 왔습니다.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가속 컴퓨팅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가속 컴퓨팅은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코딩한 CPU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던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GPU에 그냥 툭 집어넣고 제대로 작동하겠지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더 느리게 작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다시 발명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창조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작성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는데 무려 30년이 소요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산업 영역씩 차근차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진짜 보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비디아 하면 GPU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위에 올라가는 코딩 도구 상자가 없었다면, 만약 우리가 한 세대가 전복되어도 완벽한 호환성을 지키지 못했다면 개발자들은 이 낯선 플랫폼을 외면했을 겁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또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우린 전문가용 공구 세트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며 이것이 엔비디아라는 제국의 진짜 보물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애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큐리소, 컴퓨테이션 리소그래피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7년 내내 걸렸습니다. 지금은 TSMC, 삼성, ASML이 이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이건 반도체라는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한 빛으로 새기는 완벽한 설계도 그 자체입니다. 큐옵트, 수치를 최적화하는 라이브러리. 웹하던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수백만 개의 도시를 단 한 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방문하는 그 지름길 경로를 찾는 것.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큐옵트가 단숨에 풀어버립니다. 물류와 배송, 공급망의 혁신이죠. WAP,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이썬 솔버입니다. QDF, SQL 데이터베이스를 가속하는 데이터 프레임 그 자체죠. 그리고 QDNN, 이 라이브러리가 바로 AI 그 자체를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딥러닝이라는 엔진에 불을 붙인 터보 차저입니다. 메카트론 코어가 이 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모나이, 전 세계 1위 의료 영상 AI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늘 헬스케어 이야기를 많이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김벌리의 키노트를 꼭 보십시오. 헬스케어에서 엔비디아가 뭘 하는지 전부 보여줄 겁니다. 파라브릭스, 에리얼, Q퀀텀. 여러분, 이건 우리 회사가 보유한 350개 라이브러리 중 고작 몇 개를 대표로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하나하나가 가속 컴퓨팅을 위해 알고리즘을 재설계한 결과물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하나하나가 모든 생태계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하나하나가 엔비디아에게 새로운 시장을 통째로 안겨줬습니다.